21번입니다. 무게가 같은 젤리 50개가 있는 접시가 10과 12분의 5입니다. 말이 꼬였어. 젤리 20개를 근데 먹었대. 그러고 나니까 남은 접시의 무게가 6과 4분의 1kg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젤리 2개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 접시에도 무게가 얘들아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봐. 가끔 가다가 접시의 무게를 빼먹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접시에도 무게가 있어. 자, 먼저 무게가 같은 젤리 50개가 들어있는 접시의 무게가 이거래. 10과 12분의 5.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젤리 50개 무게 더하기 접시는 10과 12분의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젤리 20개를 먹었대. 그럼 나머지가 몇 개야? 그래, 50개가 있었는데 20개 먹었으니까 나머지는 50에서 20을 뺀 30개가 있겠지. 자, 이때의 무게, 젤리 30개와 접시를 더했더니 6과 4분의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 이런 모양이겠지. 젤리가 50개 있어. 이 접시에. 접시는 당연히 똑같은 접시겠지, 그치? 왼쪽 접시는 10과 12분의 5고 오른쪽 접시는 6과 4분의 1입니다. 이 무게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접시가 바뀌어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치? 접시는 그 접시 그대로야. 왜 바뀐 거야? 그래, 젤리 몇 개를 먹어서 20개를 먹어가지고 바뀌게 된 거지. 그러면 이때 무게가 얼마만큼 변했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또 분수 나왔다고 쫄지 말고. 여기가 만약에 100kg이고 여기가 만약에 80kg이었어. 그러면 얼마만큼 변한 거야? 20kg만큼 변한 거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 그치? 빼주면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지. 빼줘 봅시다. 통분하자. 10과 12분의 5에서 6과 4분의 1을 빼는 건데 12로 통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4에다가 3 곱하고 1에다가 3 곱해주면 통분이 되겠네. 계산해 봅시다. 10과 12분의 5 빼기 6과 12분의 3이 되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주면 4와 12분의 2가 되고 약분 되잖아. 그치? 진분수분 4와 6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변한 무게가 얼마? 4와 6분의 1만큼 변한 거야. 왜 변했다 했어? 이유가 뭐야, 이유? 바로 젤리 20개 때문에 변했네. 그 말은 젤리 20개의 무게가 얼마라는 거야? 4와 6분의 1이라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린 이걸 통해서 젤리 한 개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와 6분의 1이 젤리 20개니까 4와 6분의 1을 20으로 나누면 되겠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와서 이 계산 과정 여기 있어, 여기. 4와 6분의 1을 20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가분수로 고치면 이렇게 될 테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20분의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약분되는지 봅시다. 5로 나누면 5, 5로 나누면 4. 계산 끝났지. 6, 4, 24분의 5. 그런데 이게 뭐야? 의미하는 게 젤리 하나의 무게였어. 근데 문제에서는 젤리 2개의 무게, 여기 2개의 무게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4분의 5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지. 약분하면 12, 1 해서 1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5kg이고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젤리 2개 무게는 젤리 20개의 무게를 몇으로 나눈 거야?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젤리 20개의 무게인 4와 6분의 1을 그냥 바로 10으로 나눠버리면 젤리 2개의 무게가 되겠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앞 문제에서 설명했었던 건 젤리 20개는 젤리 20개의 몇 분의 몇이야? 20개의 20분의 2잖아. 그치? 20분의 2 약분해봐. 10분의 1이지? 그래서 젤리 20개 무게의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젤리 20개 무게가 4와 6분의 1이었잖아. 4와 6분의 1에 10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다 괜찮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 식을 보고 별표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별표의 왼쪽과 별표의 오른쪽 부분을 계산해서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먼저 별표 왼쪽부터 계산해보자. 쉽지? 2 나누기 7 얼마? 7분의 2. 자, 그 다음에 별표 오른쪽 계산해보자. 7분의 65 나누기 3인데 나누기를 뭘로 고치고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뒤에 3을 3분의 1로 고쳐주면 되겠네. 약분되는 거 있는지 찾아봤는데 마치 얘랑 얘가 약분될 것 같은데 약분이 안 되네. 그치? 3으로 나눠지지가 않잖아. 그럼 바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21분의 65가 되지. 이거 대분수로 바꾸는 거 한 번만 보자. 65를 21로 이렇게 나눠주지. 그럼 몫이 3 그리고 나머지가 2. 이때 몫을 자연수 부분, 분모는 그대로 21, 나머지는 여기 분자로 오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 혹시나 자신 없는 사람들, 잘 모르겠던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은 지금 한번 제대로 익혀도. 자, 그렇게 해보니까 별표는 7분의 2보다는 크고 그리고 3과 21분의 2보다는 작아. 자, 그러면 이 별표가 될 수 있는 수는 일단 자연수라 했거든. 그럼 어떤 자연수인지 보자. 7분의 2는 일단 1보다는 어때? 작아. 얘는 0. 얼마 얼마 이런 수일 거야. 0과 1 사이의 수잖아. 3과 21분의 2는 3에다가 21분의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3보다는 커. 하지만 4보다는 작아. 그치? 왜? 4가 되려면 3에다가 21분의 2가 아니라 21분의 21을 더해줘야지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왜? 21분의 21이 뭐니까? 얘가 4니까. 21분의 2는 1보다 훨씬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마 3. 얼마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별표는 0.xx부터 3.xx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별표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 되고 2 되고 3 되고 4는 안 되겠네. 그래서 총 3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23번 문제입니다. 7분의 3 곱하기 별표 나누기 2를 했는데 이때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이때 별표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미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나누기를 뭘로 고치는 방법을 배웠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지. 자, 그래서 여기 나누기 이 부분을 곱하기 2분의 1로 고쳐줄 겁니다. 그렇게 고쳐보면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지금 이게 자연수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자연수가 안 돼. 왜? 분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7과 2가 살아있잖아. 그치? 얘네들이 약분되어서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럼 이제 7과 2를 약분시켜서 사라지게 하는 수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7과 2를 약분할 수 있는 애를 보자. 3 어때? 7과 2 약분시킬 수 없어. 1 어때? 얘도 7과 2 약분시킬 수 없어. 그럼 약분시킬 수 있는 수는 딱 하나. 뭐? 바로 자연수 별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별표는 7을 약분시키려면 7에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되고요. 2를 약분시키려면 2의 배수도 돼야 돼. 그럼 뭐야? 이 별표는 7과 2의 무슨 배수? 공배수가 되어야 되네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지. 자, 그게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한 거야. 자, 7과 2의 공배수는 많지. 14, 28, 46, 42, 56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계산 결과가 가장 작으려면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7과 2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야 돼.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이건 무슨 공배수?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최소 공배수는 얼마? 그래, 14가 가장 작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아까 문제랑 좀 비슷해. 지금 비슷하게 숫자의 계산을 보고 숫자 맞춰주는 문제지, 그치? 7분의 108 나누기 네모 이걸 했는데 계산 결과가 가분수가 나오면서 분모는 7보다 또 커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네모가 될 수 있는 자연수들의 합을 구해줘야 돼. 자연수들이 몇 개가 있나 봐. 그것들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는 것까지 잊지 말아야겠지. 자, 그럼 봅시다. 7분의 108 나누기 네모인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네모를 네모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계산 결과가 가분수가 되게 하려면 뭘 보고 가분수라고 합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 분모가 되는 수는 7 곱하기 네모가 될 테고 분자가 되는 수는 108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맞지? 그러면 7 곱하기 네모가 뭐보단 작아야 돼? 108보다는 더 작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가분수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네모를 보자. 네모는 아까 7 곱하기 네모가 뭐보단 작아야 돼? 108보다 작아야 돼. 그럼 봅시다.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몇부터 몇까지 있는지 보자. 네모는 뭐 직접 넣어보면 되겠지. 선생님 1 넣어볼게요. 7 작아요. 2 넣어볼게요. 14, 3 넣어볼게요. 21 이렇게 언제까지 구하고 있을 거야. 그치?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8을 7로 나눠주면 되겠네. 나누면 3이 아니라 7이지. 몫이 15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겠네. 아, 그러면 네모는 15까지 가능하구나. 그리고 16부터는 이제 108보다 커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17 곱하기 17이 아니라 7분의 108 곱하기 네모분의 1에서 이 네모가 만약에 여기가 108과 약분돼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사라질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지. 여기 사라져 가지고 얘가 1 이렇게 남는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의 조건 중에 분모가 7보다는 커야 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몇 분의 몇입니까? 7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108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몇 가지였어? 15까지였는데 만약에 네모가 2야. 2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108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7분의 54가 돼버려가지고 가분수는 맞아. 하지만 분모가 7보다 큰 분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108과 약분되는 애들을 지워줘야겠지. 자, 봅시다. 네모는 1부터 15까지 중에서 108과 약분해가지고 1이 돼버리는 수를 빼줘야 됩니다. 자, 약분해서 1이 되었다는 소리는 108을 네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야 돼. 즉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수 뭐라고 해? 108의 배수 아니고 약수라고 하지. 자, 그러면 1부터 15까지의 수 중에 108의 약수들을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108의 약수 한번 구해보자. 조금 숫자가 클 수 있겠네.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너네들 이렇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밑에 써놨어, 자세하게. 근데 범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좁혀나가서 보통 하잖아, 그치? 맨 처음에 108을 곱해서 108이 되는 두 수를 생각해봐. 1과 자기 자신 108 이렇게 있겠지. 범위를 더 좁혀봐. 그리고 또 2 있고 그 다음 2랑 몇 곱해야 돼? 54 곱해야 되지. 이렇게 쫙 이렇게 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54랑 108 사이에는 없어. 108의 약수가. 자, 3 되니? 3 나눠보니까 되네. 얼마랑? 36이랑. 그러면 이제 36과 54 사이에는 없는 거야. 다 찾은 거야. 이런 식으로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5보다 작은 수를 제외시켜줘. 그게 뭐야? 1, 2, 3, 4, 6, 9, 12 이것들을 제외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수는 1부터 15까지의 수 중에서 아까 108의 약수인 1, 2, 3, 4, 6, 9, 12를 빼준 자연수가 네모에 해당하는 수겠지. 뭐 있습니까? 5, 7, 8, 10, 11, 13, 14, 15가 있고요. 이 숫자들 다 더해주면 83이 나오겠네요. 이 마지막에 이런 처리를 여러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제외를 잘 못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잘 해놓고 덧셈에서 실수하거나 8개나 더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간혹가다 실수해버리기도 하더라고.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한다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자연수들의 합이잖아, 합. 그러면 1부터 15까지 일단 다 더해. 그 다음에 아까 108에 약수였던 1, 2, 3, 4, 6, 9, 12 얘네들을 싹 더해. 그 다음에 이 값에서 여기 있는 이 값을 뭐 해줘도 돼? 빼도 되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더하나요? 숫자가 더 커지고 뭔가 계산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 양 끝에 숫자들끼리 서로 짝지어 볼게. 1과 15 더하면 얼마? 16. 2와 14 더하면 얼마? 16. 3과 13 더하면 얼마? 16. 그럼 4랑 12도 당연히 16. 5랑 11도 16. 16, 16 이렇게 전부 다 16으로 같지, 그치? 자, 우리들은 숫자의 합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부터 15까지 더한 값만 구해주면 되잖아. 점점점 해가지고 15까지 더해주는 거. 그러면 봐봐. 우리가 맨 처음에 1 더하기 15 맨 끝에 있는 두 개 있잖아. 이게 16이지. 근데 이거 8 더하기 8도 16 아니야? 맞지? 2 더하기 14도 16이었잖아. 근데 8 더하기 8도 16이지, 그치? 3 더하기 13도 16인데 8 더하기 8도 16이지. 그러면 우리 사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꾼 거랑 똑같아? 얘 8, 여기도 8, 그리고 이것도 8, 여기도 8. 왜 더하면 두 개, 이렇게 더하면 16 나오면 되잖아. 16 나오면 되잖아. 얘도 8, 얘도 8. 왜? 두 개 더하면 16 되게. 얘도 8, 얘도 8. 이것도 8, 이것도 8. 이것도 8, 이것도 8. 8, 8, 8.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이것 전체 다 더한 거는 8이 총 몇 개? 15개가 있는 거, 15개가 있는 거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다 바꾸는 거 설명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이 몇 개 있어, 총. 1부터 15까지가 다 8이라고 생각하면 15개가 있어서 8 곱하기 15 하면 120이 나오는데 이제 120에서 얘네들을 더한 값을 빼줘도 우리가 구하는 이것들의 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계산해 주니까 더하면 37이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20에서 37을 뺀 83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거였나? 이건 약간 좀 오반가 싶기도 한데 그냥 한번 참고하라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아까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거 직접 1부터 15까지 중에 얘 빼고 남은 것들을 직접 더해줘도 당연히 잘 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풀이가 있다. 이 정도 참고만 하세요. 25번 문제입니다.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 전체 넓이가 7과 7분의 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때 사각형 기역, 니은, 리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그래,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여기 2를 안 나누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 그치? 가끔이 아니라 많이 하지, 그치? 여러분 나누기 2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자, 봅시다. 일단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 여기 색칠한 부분이잖아.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는 바로 알 수 있네. 얼마? 여기 기역, 리을의 길이겠지? 4와 3분의 2cm. 그렇다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높이 이거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다른 힌트가 있거든. 그 힌트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그 힌트가 뭐냐면 여기 선분 니은 미음, 즉 이 길이는 삼각형의 높이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도형 이건 뭐지? 그래, 사다리꼴의 높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고 있잖아. 문제에서 다 줬거든 아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높이, 니은, 미음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7과 6, 7분의 6이었대.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높이를 찾아봅시다. 사다리꼴 넓이 이거 은근 잘 모르던데 어떻게 구합니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윗변은 4와 3분의 2였고요. 아랫변은 5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면 9와 3분의 3이 나오는데 이것은 9 더하기 3분의 3이랑 똑같잖아. 그치? 근데 3분의 3은 자연수 얼마랑 똑같아? 1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9 더하기 1과 같겠지. 그래서 10이겠네요. 그럼 10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값이 나온다는 의미겠지. 그치? 자, 그런데 그러면 10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할까? 자,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야. 여기 네모칸은 얘보다 2배 커야겠네. 그치? 그래서 7과 7분의 6에다가 2를 곱한 값이 여기 네모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10 곱하기 높이는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가분수로 고치면 7분의 55가 되고 2를 곱하면 7분의 110이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높이가 7분의 110이 되고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래, 높이는 7분의 110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10으로 나눠주면 나오겠지. 계산을 해주면 7분의 11cm가 높이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구해서 높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린 이미 나누기를 뭘로 고치는 방법을 배웠어? 곱하기로 고치는 방법을 배웠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2분의 1은 7과 7분의 6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는 앞뒤 순서 막 바꿔도 상관없어서 높이랑 2분의 1을 바꿔보겠습니다.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되잖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7과 7분의 6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계산되지? 얘 2로 나누면 1, 얘 2로 나누면 5. 그럼 5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7과 7분의 6이 되어서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높이는 7, 다시 다 지워져 버렸네. 다시 5 곱하기 아까 얼마였어? 7분의 이게 레이저펜의 단점이지 이게. 이게 쓱쓱 위에다 쓰기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야. 다시 얼른 계산해 볼게. 5 곱하기 높이는 얼마였더라? 그래, 7과 7분의 6. 그럼 높이는 7과 7분의 6을 5로 나누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줄까? 그리고 7, 7, 49에다가 6 더하면 55가 될 거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5분의 1 하면은 약분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11, 7분의 11 나오겠지. 높이는 7분의 11cm.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를 구했네. 높이 구했으니까 삼각형 기역, 니은, 리을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 자, 우리는 밑변의 길이를 알아. 그리고 높이의 길이는 7분의 11이었었잖아. 그치? 그럼 계산해보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겠지. 대분수로 고치면 3분의 14 곱하기 7분의 11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2분의 1 하면 되겠네. 자, 7로 나누면 2, 7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1 계산하면 3분의 11이 되겠네. 그치? 얘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3과 3분의 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